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탐사님께서 처음으로 또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다세대 주택에서 정말 또 이상한 현상들과 또 어떤 한 귀신을 목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집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런 일들을 겪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탐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탐사님께서 다세대 주택에 살 때 실제 겪었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사시는 곳은 아니죠? 그렇죠. 거기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가서 20살까지는 제가 거기서 살았었고, 그리고 독립을 했어요, 저는. 제가 21살 되는 나이까지는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은 살았어요. 그럼 지금은 아무도 안 살죠? 그쵸. 그 집을, 그리고 허물었어요, 나중에. 그 예. 집을 허물고 재개발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집이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 동이에요? 지역이요. 네네. 지역이, 지역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어려우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경기도예요. 경기도고, 경기도고, 경기도면 너무 서울은 아니고, 음,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전철이 다니는 아, 곳이에요.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경기도, 어, 경기도, 바닷가랑 가까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자, 네. 바닷가와 가까웠던 그 집. 바로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거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갔고, 그 집의 메리트는 초등학교가 진짜 가까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학교를 가면은 3분 만에 갈 수 있는, 정말 예. 그냥 늦잠 자면 머리 안 빗고 그냥 눈곱만 떼고 가면 되는 그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살면서 제가 좀 워낙 어렸을 때 성격이 좀 남자 같아가지고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남자애들하고 진짜 메뚜기를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잠자리도 많이 잡고. 추억이다, 메뚜기. 진짜 그 채집통 들고 이렇게 어, 잡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저는 뭐 부모님이 그 동네를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그냥 살았지만 원래도 그 동네 살긴 했지만 그 집에 이사 가고 나서부터 제가 그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닌데 되게 많이 예민해졌었어요. 네네. 그때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뭐 초가을이나 늦여름에 방앗개비도 잡고 메뚜기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성황당 나무가 있어요. 수목이라고 하죠. 거기 지정이 되어 있어요. 표지가 있어서. 그래서 성황당 그 나무가 있든지 말든지 저는 그 잠자리 잡는 게 집중돼가지고 애들하고 거기서 많이 놀았어요. 거기가 풀밭이 되게 많아서 네. 그런 곤충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어릴 때라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런 거 자꾸 잘 놀았는데 그때가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저녁이 네. 돼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거기서 놀고 나면은 추워가지고 더 놀 수가 없어요. 추워서 왜 이렇게 추워 이러면서 집에 갈 때도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집에 가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항상 집에 가면 감기에 들거나 몸살기가 있거나 그랬어요. 근데 뭐 어릴 때니까 놀다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본격적으로는 근데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그 집에서 진짜 엄마 아빠랑 많이 싸웠어요. 저희 어, 어머니 아버지도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었고.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가위라는 거를 뭐 아예 몰랐는데 가위에 눌린 건지 이게 뭐 악몽을 꾼 건지 귀신을 본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을 처음 겪었어요. 그 집 구조가 보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음, 작은 방이 거의 끝에 있어요. 그리고 방이 그렇게 집이 넓지 않았어요. 되게 아담했고 네. 집에 들어가면 햇빛이 되게 잘 비쳐서 저는 그 집이 무섭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잘 생활을 하다가 작은 방에서 이제 저는 항상 자는데 그 작은 방에서 잘 때 그 보면 책상 1이 있어요. 그리고 책상 2가 오른편에 있는데 저랑 제 동생은 여동생은 잠잘 때 침대에서 안 자고 요를 항상 깔고 잤어요. 예. 그래서 요를 깔고 자니까 저는 또 옆에 뭐가 있어야 잠을 잘 자요. 벽이나 아니면 뭐 가구든 이렇게 딱 구석지에서 좀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그 책상 1 바로 밑에서 붙어서 잤어요. 예. 그래서 그날도 중학교 이제 올라갔으니까 엄마가 너 이제 공부 좀 하고 자라.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일찍 자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9시부터 1시간 정도를 스탠드를 켜고 공부를 하고 자려고. 공부를 하고 스탠드를 딱 끄고 10시쯤에 이제 여기 누웠어요. 그래서 눕고 잠이 들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날 눈이 팍 떠진 거예요. 네. 누가 깨운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눈이 팍 떠졌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갔다가 자야겠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끝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이 쫙 그 쥐난 것처럼 굳어가지고.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러면서 좀 짜증이 났어요. 저는 좀 원래 그때 짜증이 많아서 사춘기가 와가지고 짜증이 많아서 제가 좀 짜증을 내면서 뭐야 이러면서 좀 짜증을 내면서 깼는데 그때는 스탠드가 요즘처럼 뭐 LED 신식이 아니라 뭐 형광등 빛처럼 이렇게 됐어서 맞아, 맞아. 어. 그거를 끄면 잔열이 남아요. 약간 잔빛이 남아요. 네. 은은하게. 완전 환하진 않지만 약간 은은하게 빛이 남아서 눈을 이게 떴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긴 하지만 좀 지나면 금방 보여요, 뭐가. 그래서 몸이 안 일어나키니까 짜증나네. 내가 너 운동도 안 했는데 왜 근육통이 와? 이러면서 좀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정자세를 자고 있어서 제가 천장을 보고 자연스럽게 책상 위를 보게 됐어요. 제 책상 위를. 그 책상 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책상 위를 봤는데 거기에 뭐가 거무튀튀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뭐 지푸라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게 뭐야? 저는 분명히 책상 위는 항상 싹 정리를 해두고 자요. 예. 그래서 뭐 있을 게 없는데 저게 뭐야? 이러면서 눈을 계속 찌푸리고 비비고 막 이래서 계속 봤어요, 그거를. 근데 머리카락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머리카락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저는 항상 단발머리였고 제 동생도 머리 길어봐야 항상 쇄골 정도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그렇게 보일 리가 없어서 아니 저게 뭐야? 이러면서 계속 봤어요. 이상하네 이러면서 계속 봤는데 웬 동그라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봤어요. 저는 원래 겁이 없는 성격이어가지고 아니 뭐야 저게 뭘 보고 있어 나를 저게 뭐야? 이러면서 계속 봤는데 시꺼먼 눈인 거예요. 어? 그냥 시꺼먼 눈이에요, 눈. 근데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냥 눈만 보여요, 눈만. 그래서 아니 나랑 이게 뭐야? 이게 가위 눌린 건지 악몽인지 분간도 안 되는 상황이고 몸은 또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끙끙대기 시작한 거예요. 답답하고 막 저게 뭐지? 소름도 돋고. 근데 자세히 제가 계속 봤어요. 왠지 거기서 눈을 떼면 절 덮쳐버릴 것 같아서 그냥 보자 해서 봤는데 책상에 웬 여자가 엎어져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통나무처럼 몸이 그냥 일자로 쭉 뻗어져가지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 근데 그게 머리 길이가 가늠이 안 돼요. 뭐 시꺼매서 잘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길었고 얼굴은 너무 하얗다 못해서 무슨 백지장 분필가루를 갈아서 찍어놓은 것 마냥 예. 너무 하얀 거예요. 너무 하였어요. 핏기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름이 확 돋아서 옆에 이제 왼쪽에 동생이 자니까 동생을 어떻게 좀 깨워야겠다 싶어서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여서 어떻게 막 해가지고 왼손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움직여서 동생을 만지려고 툭툭툭 하는데 없어요, 동생이. 그래서 얘는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순간에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무섭지. 처음 겪는 일이지. 저거는 뭔지도 모르겠지. 날 깨워줄 애도 없지. 그래서 계속 끙끙대는데 이게 처음에는 눈이 하나만 보였던 게 얼굴 반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로. 네, 그래서 그 책상에서 이제 얼굴 반쪽만 내놓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얼굴이 반만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쪽도. 너무 무서워요. 생긴 게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약간 비출 수 있는 게 그 주온 보셨죠? 공포영화. 주온 그 귀신이요? 가야코 그 있잖아요. 여자 귀신 계단에서 내려오는. 예. 그 귀신이 너무 닮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걸 잊을 수 없어요. 너무 생긴 게 무서워서 제가 지금도 못 잊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눈을 딱 감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아도 보여요. 눈을 감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미치겠어가지고 끙끙대면서 막 왼손만 움직이니까 왼손으로 계속 요를 계속 만졌어요. 이불을 잡아 뜯으면서. 네. 근데 동생이 그때 약간 잠버릇이 있어서 굴러다니면서 약간 잤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걔가 이제 굴러다니다가 저를 확 친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확 깨서 앉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너무 놀래가지고 오른쪽에 책상이 있으니까 이거 봤는데
뭔가 약간 검은 구름처럼 뭉게뭉게하면서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 이게 뭐지? 내가 너무 요즘 스트레스 받았나? 그래서 벙쪄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동생한테 너 자리 좀 바꿔줘. 나 여기서 못 자겠다고. 내가 거기서 잘래. 이러면서 바꿔서 그날 잠을 겨우 들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고 넘어갔어요. 동생. 그냥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가 이제 가히 눌렸나 보다. 한참 이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좀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여름방학 때쯤 이제 끝날 때쯤 여름방학 시작하고 끝날 때쯤에 또 꿈을 꿨어요. 그 방에서. 네. 근데 꿈을 꿨는데 제가 사는 곳이 약간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IC 있죠. 거기랑 가까워서 그 IC 가는 곳 주변이 다 논두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꿈에 거기를 걷는 거예요. 거기를 걷는데 제 느낌상으로 새벽 시간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약간 푸른빛이 도는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웬 되게 남청색? 분청색? 그런 엄청 큰 공항버스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버스가 오네? 이러면서 쳐다봤어요. 근데 그 버스가 제 옆에 스스스스 이렇게 서요. 천천히. 그래서 뭐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맨 앞자리에 검정색 가세 쓰고 얼굴이 진짜 창백하다 보다 파랗게 질린 저승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승버스다. 입술은 립스틱이 검정색 립스틱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런 립스틱으로 칠해놨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게 꿈인데도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뒤를 저도 모르게 봤어요. 근데 뒷좌석에는 약간 희끗희끗하게 보이는데 얼굴 형체는 잘 안 보이고 하얀 색깔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예.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발이 안 떨어져요. 너무 무서우니까 꿈인데도. 그래서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그 저승사자가 저를 보면서 입만 웃는 거예요. 입만. 네. 입만 이렇게 씩 웃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꿈에서. 그래서 웬 건물로 환해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웬 예쁜 아줌마가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이래서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설명도 잘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괜찮아. 그거는 오늘 하루 종일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가는 버스야. 네가 그걸 봤나 보다. 지금 새벽 시간대 항상 지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요? 전 너무 무서워요. 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워요. 이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면 너네 엄마 아빠가 너 데리러 올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그럼 기다려. 진짜 저희 엄마 아빠 동생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자가용을 끌고 와서 그걸 타고 밤에 번화가를 가면 네온사인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그런 데로 저를 데리고 가서 저는 확 깼어요. 그리고 나서 좀 무섭긴 한데 뭐 별일 있겠어? 내가 그냥 또 이상한 꿈을 꿨나 보다 하고 다음날 저 이제 여름방학 때도 보습학원을 했거든요. 보습학원. 그래가지고 1시인가 2시까지 점심 먹고 와라 이러셔가지고 제가 가야 되는데 좀 늦장 부리다가 늦었어요. 네. 거기도 집에서 한 8분? 걸어가서 한 7, 8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동네, 제가 살던 동네 자체가 좀 외진데 있었어요. 그래서 차도 잘 많이 안 다니고 그런 데라서 저는 항상 무단횡단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그냥 늦었으니까 무단횡단 해가지고 막 뛰어서 들어가는데 도로 중간쯤 건넜나? 갑자기 골목에서 소나타2 은색깔, 아직도 생각나요. 소나타2 은색깔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또 뭐야 이러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다행히 저를 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자동차 운전하신 분이 머리가 짧았으니까 남자분이시겠죠? 근데 그분이 핸들에 머리를 박고 그분도 놀라셔가지고 그러고 있고 저는 혼날까봐 제가 무단횡단 한 거니까 혼날까봐 어떡해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도망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조수석을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요. 집에서 봤던 그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 여자가요. 제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도 얘기하면서 너무 무서워요. 예. 왜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랑 걸어서 한 20-30분이면 가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게 머리에 그려지니까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엄청 뛰어가지고 학원 건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원래 땀도 잘 안 나는 체질이라서
땀이 안 나는데 그때는 진짜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니? 너 왜 그러니? 왜 뛰어와?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 방금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무단횡단 해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왜 그랬어? 무단횡단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수업 이제 시작해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들리지가 않아요. 진짜 체한 것처럼 얼굴이 아, 창백하고 죽겠는 거예요. 진짜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미치겠어. 이런 상태가 됐어요. 몸이. 그래서 이제 학원이 끝날 때쯤 되니까 선생님이 너 걸어갈 수 있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못 가겠어요. 선생님 저 사실은 꿈에서 이런 꿈 꿨는데 제가 그 자석버스가 들어간 그 골목 있잖아요. 자석버스가 갔단 말이에요. 그 네. 골목이 그 소나타 2가 나온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 저는 집에 못 가겠어요. 데려다 주세요 해가지고 차량을 타고 집에 왔었어요. 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겠다.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항상 바쁘셔가지고 엄마는 집에 오시면 밤 11시, 아빠도 요식업 일을 하셔가지고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도 그날을 기다려서 얘기를 했어요. 나 너무 무섭다. 나 여기서 그런 꿈 꾸고 저승사자 꿈도 꾸고 오늘 사고 날 뻔했다. 그랬더니 엄마는 네가 기가 허한가 보다. 보약이나 지어 먹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제 말에 어,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그때 되게 어르신분들이 그렇지. 무심하셔가지고.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마도 약간 남성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네가 기가 이상한가 보지. 그냥, 뭐 그런 거를 신경을 쓰니? 이러고 그냥 마셨는데, 아빠도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지 실제로 본 건지 모르겠대. 분간이 안 된대요. 근데 저희 아빠가 안방에서 주무시는데, 그 안방이 침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침대에 누우면 안방 방문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저희 집은 항상 안방 문을 닫고 자진 않았어요. 근데 옛날 집은 나무 문이고 항상 문틀이 있잖아요. 문지방, 문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느낌이 쎄해가지고 일어났대요. 눈이 딱 떠져서 딱 일어났는데 그 방문 쪽을 뭐가 있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웬 머리가 엄청 긴 여자가 하얀색 원피스인지 뭐 소복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거기에 서서 문지방을 지근지근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 문지방을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양 발로 지근지근 밟고 있었대요. 예. 그 무슨 그 이불 빨래 발로 하듯이.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셨는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빠는 이게 꿈을 꾼 건지 실제로 본 건지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저도 아빠랑 성격이 좀 비슷해서 너도 그렇고 아빠도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러라고 그냥 그러시고 아빠가 출근을 그때도 여느 때처럼 이제 다음날에 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 아빠는 퇴근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퇴근하실 때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세요. 출발을 할 때. 뭐 술을 드실 때도 있으니까 술자리가 있으면. 그래서 그날은 저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출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날 자고 일어나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늘 빨리 출근했나? 이러고 있는데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엄마예요. 엄마가 탐사야, 엄마 오늘 집에 지금 못 갔어. 아빠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집에 못 갔어. 뭐 냉장고에 반찬 있고 밥 해놨으니까 동생이랑 챙겨 먹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해줄게 이러시고 나중에 이제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고 엄마가 이제 집으로 오셨어요, 다시.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아빠가 괴한한테 약간 소위 말하면 그 뒤통수 이렇게 팡 치고 도망가는 거 있죠. 뻑치기? 예. 그거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왜 겪어? 이랬더니 아빠가 대리운전을 하고 나서 차를 주차하고 이제 한참 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서 엄마가 마중을 나와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앞에까지 갔대요. 예. 근데 뒤에서 웬 남잔지 여잔지 웬 개안이 방망이 같은 걸로 아빠 뒤통수를 빵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쓰러지니까 바로 막 아빠를 때리고 또 엄마가 달려가서 말리려고 하니까 엄마를 때리고 밀치고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대요. 예. 근데 그때는 CCTV도 없을 때고 그때는 또 밤이니까 새벽이니까 사람도 없어 목격자도 없어서 결국 그 사람 못 잡았어요. 아.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여자가 나타나면 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 느낌이. 야, 대박이다. 예. 그래서 뭐야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아빠도 좀 저희 아빠는 기가 세시거든요. 그래서 좀 아니다 싶으셨는지 푸닥거리를 하시겠대요. 저는 푸닥거리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네네. 뭐를 하시겠대요. 그러더니
갔다 오시더니 저도 더 이상 그 집에서 뭐 귀신을 봤다거나 뭐 꿈을 꿨다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고3 때 11월 초였는데 초겨울이었는데 야자를 끝내고 이제 집에로 오고 있었어요. 수능 네. 직전이었고 이제 그래도 저는 야자를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오는데 오는 길에 초등학교가 항상 그 초등학교 주변은 초등학교인데도 한 저녁 7, 8시가 되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인적이 별로 없어서 불법 주정차가 진짜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날도 그때 떡볶이 코트가 유행해가지고 떡볶이 코트를 입고 이렇게 주머니에 핸드폰을 싹 넣고 누가 저를 건들면 바로 옛날에 핸드폰 안테나 있었잖아요. 네. 그 안테나로 바로 찍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늦은 시간이니까 저는 항상 무서워서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애한테 아빠도 옛날에 습격을 당했었고 나도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조심하며 다녔었거든요. 네. 되게 빨리 집에 가고 있는데 느낌이 또 쎄해요. 그게 있어요. 약간 그 여자가 나타나려고 하면 느낌이 쎄해요. 약간 파스 맨솔에담 스프레이 뿌린 느낌이에요. 우와, 등에. 표현 봐. 저는 그랬어요. 와.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제가 주워 들은 바로는 그렇게 귀신이 주변에 있다거나 뭐 그러면 서늘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늘해진대요. 근데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제가 느낀 거는 등골에 맨솔에담 스프레이를 뿌린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추워요. 확 추워져요, 몸이. 그래서 또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땅만 보고 가고 있었으니까 왜 또 이렇게 추워? 이러면서 집에 확 가는데 옆에 덤프트럭 되게 큰 V사 되게 유명한 그 덤프트럭 사에 차가 크게 있었어요. 주차가. 아, 돌보. 맞아요. 그래서 그 차가 있어가지고 왜 뭐야? 그래서 봤는데 덤프트럭은 차체도 원체 높을 뿐더러 바퀴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앞바퀴 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봤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봤는데, 그, 아스팔트 바닥면하고, 볼보 그 차의 차체 면이 엄청 넓었어요. 예. 바퀴가 크다 보니까. 근데 앞바퀴 사이에 마네킹인지 뭔지 뭐가 있는 거예요. 오? 뭐가 있어요. 그 정비공이 마치 수리하듯이. 차 정비공이 그 밑에를, 엔진을 수리하듯이 그게 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또 뭐야? 그래서 봤어요. 저는 또 그런 게 있으면 눈을 돌리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뭐야 또 저거는 뭐야? 그래서 봤는데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저건 또 뭐야? 너무 무서운데? 이러면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딱 걸어가다가 제가 또 그런 걸 그냥 못 넘어가요. 저게 네. 사람이면 만약에 저 덤프트럭 주인이 와서 운전하면 깔려 죽을 텐데 저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저기 가서 자는 걸 수도 있을 텐데 모른 척 할 수 없겠다. 그래서 112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자 끝나고 집에 가는 학생인데 여기 어디 초등학교 후문 있는 데인데 덤프트럭 밑에 사람이 누워있어요. 자나 봐요. 이랬더니 거기 위치가 어디냐요. 그리고 차량 번호를 말해달래요. 그래서 예. 그럼 다시 가야 되는데 제가 못 가겠는데 이랬더니 그래도 가서 정확하게 사람이 있는 거니까 좀 봐주래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뒤로 통화 끊지 마세요 이러고서 다시 갔어요.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난 진짜 사람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네. 머리가 또 길어요. 머리가 또 길어. 미치겠어요, 진짜. 그때 그 감정 때문에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머리가 또 길어요. 근데 눈은 안 보이고 그냥 옆모습만 보였어요. 옆모습만 보이고 하야 멀건해요. 진짜 허여 멀건해. 거기가 예. 허여 멀건 할 수가 없잖아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밤이지. 또 그때 당시에는 한 20년 전 정도 된 거니까 얘기가. 그때는 또 가로등도 지금처럼 환하지도 않고 약간 노란색 주황빛 은은하게 비춰주는 그런 가로등이었기 때문에 예. 환할 수가 없는데 하얘요. 머리는 또 엄청 길어. 그래서 또 그 여잔가?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차 번호 뭐예요?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냥 집에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15분인가 20분 지났나? 제가 이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나와서 전화가 와 있어가지고 휴대용 전화가 와 있어서 모르는 번호길래 그냥 말았는데 또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래. 출동한 경찰관이에요. 그러셔서 네 이랬더니 차량 번호 이거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는데요. 제가 가서 봤는데요. 그랬더니 없대요. 예. 그 주변을 다 수색을 하고 인명사고 날까봐 다 돌아다니는데 없대요. 그래서 저는 혼날까봐 또 허위신고한 걸로 혼날까봐 또 학생이니까 진짜 있었어요. 진짜 있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혼내려는 게 아니라 없어서
진짜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해서 있어서 한 거예요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 뭐야 나 또 진짜 이상한 일 있었나 봐. 또 이상한가 봐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여자 귀신이 마지막으로 딱 꿈에 한 번 나와요. 이건 진짜 꿈이었어요. 무조건 꿈이다, 이거는. 이건 무조건 꿈이에요. 20살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예. 2월 말 정도에 이제 그때는 할 일이 없잖아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래서 낮에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러 들어갔어요. 제 방은 이불을 펴야 되니까. 그래서 안방에서 침대에 잤는데 낮잠이 든 거예요. 잠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낮잠을 자는데 꿈에 제가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1층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서 공중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어요. 예. 꿈에서. 근데 공중 화장실이 밑에도 뚫려 있고 위에도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가지고 화장실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문을 쾅쾅 두드려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똑같이 사람 있다는 표시를 쿵쿵 이렇게 해줬어요, 노크를. 근데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또 짜증이 많아가지고 사람 있어요 이랬어요. 꿈에서. 근데 또 두드려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너무 화가 나서 사람 있다니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쾅쾅쾅쾅 소리가 나더니 그 여자 귀신 있죠. 그 가야코 닮은 여자. 예. 그 여자가 팔로 짚고 올라와가지고 그 천장 그 뚫린 데를 화장실 뚫린 데 있잖아요. 문 거기를 잡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어떡하냐, 얘. 예.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지금도 무슨 거미처럼 팔이 길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뭐야 꿈인데도 말도 안 나와요.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똥을 던져요. 똥을 던지는 거예요. 똥을 진짜 3덩이를 던졌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꿈에서도 무서운데 뭐야 나한테 왜 똥을 던져 이러면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2시간 정도를 제가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집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냥 집 전화로 전화가 와서 저를 찾아요. 뭐 탐사님 계세요? 탐사님 댁 맞아요? 이러시면서 그래서 전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로드샵이 없었었고 화장품 가게가 한참 로드샵으로 바뀔 때였어요. 네. 에뛰드 하우스로 한참 만들어질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회원가입을 했었어요. 그 홈페이지에. 네. 회원가입만 해놓고 잊어버린 상태였는데 뭐 응모도 안 했는데 저한테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봐. 좋은 거다.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한테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뭐 15만 원 상당 화장품 보내드리고 있는데 홈페이지 가입하실 때 기재하신 주소가 맞냐.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에요? 저 응모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됐대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주소 맞다 하니까 진짜 왔어요. 15만 원 예. 향수랑 뭐 화장품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나쁜 마음을 가진 건 아닌가? 그러고 그냥 별로 또 신경 안 쓰고 저는 이제 그러고 독립을 했어요. 그 꿈을 네. 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있다가 저희 엄마 아빠는 그 집에서 나오셨는데 그 집이 매매가 아니고 전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사 나올 때 집주인분이 오셨었대요. 저는 이제 그때 없었지만. 그래서 엄마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대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 집에서 8년 가까이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 정 많이 들었던 집인데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이제 엄마가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이나 아빠가 너무 이 집 기운이 안 좋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나서 예민해진다 이런 말을 항상 했었으니까 근데 집이 저희 애아빠랑 큰애한테는 안 맞나 봐요. 맨날 집 꿈꾸고 안 좋은 일 겪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집주인분이 왜요? 왜 무슨 일인데요? 그래서 뭐 꿈에 뭐 여자를 봤다 그러질 않나. 뭐 이 집에서 진짜 괴한한테 다치기도 하고 별일이 많았어요. 이러니까 그 집주인분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서 예. 뭘 미안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원래 할머니랑 딸이 그 손녀가 살았대요. 손녀가 살았는데 예. 안 좋은 선택을 해서 돌아가셨다고 딸이 그 손녀가. 그거를 8년 지난 이제 나갈 때 말을 근데? 해주네. 근데 그게 작은 방에서 그랬대요. 제가 잔 방에서. 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또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나중에 말을 해줬어요. 맞다 이러면서 그때 그 집주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겪은 게 그래서 그런가 봐.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래서 어머니 쿨해. 그래서 아니 엄마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겪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왜 내 말을 그때 안 믿었어. 내가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다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네가 살이 많이 빠졌나 봐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때 살이 항상 40kg가 안 됐어요. 아이고. 몸무게가. 그랬었던 얘기예요. 미쳤다 이거 사연. 지금
야, 지금 어떤 반응들이 있는 줄 알아요?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말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요? 제가 너무 아니, 긴장하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말이 아웃사이더 수준이긴 해요. 근데 말이 다 빠르죠. 귀에 박혀버렸어요. 어떻게 이거 아, 그냥 빼가세요. 다행입니다. 빨리. 아이고, 제가 지금 사실은 교정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교정인들은 아시죠?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음이 굉장히 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교정기 때문에 발음이 좀 불명확할 수 있으나 좀 양해해주세요라고 말을 할까? 막 이러면서 아니, 고민하다가 잠깐만. 그냥 하자 이거 이랬는데. 충격인데요? 이거 교정기를 끼고 있는데도 이 정도라면 거의 교정기를 뺐을 때는 거의 AI 수준이라는 건데? 기계 같다는 소리를 듣긴 했어요. 약간 말하는 기계 같다, AI 같다, ARS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아니에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진짜 표현력이 당시 또 실제로 겪은 일이다 보니까 진짜 표현력 자체가 엄청나게 또 잘 표현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네. 와, 이야기가 무섭네요. 일단은 너무 잘 해주셨고요. 오늘 탐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비슷한 경험 하셨던 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또 참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절대 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일단은 이제 사연자분께서 좀 말을 잘 못할까봐 이제 미리 적어 놓으셨다고는 했는데, 절대로 뭔가를 읽는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그 상태 그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또 무섭게 소름 돋게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집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싼 게 비지떡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